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기준, 인증기준 재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혜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제 마지막 발표 시간인데 저는 좀 인증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ESG 인증 품질 강화라는 목표에 진행되고 있는 그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인증 기준과 윤리 기준의 제정 동향, 이걸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그 인증기준이나 윤리기준이 이렇게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그 인증기준과 윤리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정 진행 상황을 각각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 그 인증 품질 강화라는 그런 목표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그 앞서 차경민 파트너님께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주요국들에서 이제 ESG 정보의 공시 그리고 인증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은 이제 얼마 전에 CSRD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2024 회계연도부터 이제 그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이 의무화되는데요. 인증도 이제 동시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도 이제 공시와 함께 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제한적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28년이 되면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상향하는 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죠, EC에서 2026년 10월까지는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그리고 2028년까지는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이제 기준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이제 CSRD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감사인 그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증을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은 독립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CSRD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SEC에서 그 기후공시안을 발표했는데, 현재 이제 확정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약간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이제 12월에 이제 확정안이 나오기로 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공시죠. 기후공시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2023년에서 25년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었고,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스콥 1, 2만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시 후 1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수준도 이제 EU와 비슷하게 제한적 확신으로 시작한 다음에 제한적 확신이 시작된 1년 후부터 이제 합리적 확신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 기준이나 기관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EU의 CSRD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채택을 할 때 EC가 고려해야 되는 요건들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 프로세스와 공적 감독, 투명성을 갖추고 제정을 할 것,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보고의 신뢰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공공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공익에 도움이 될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고요. 인증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회계법인 외에 인가받은 독립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인증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이런 그 인가받은 독립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도 회계법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과 동일하게 법정감사인과 동일하게 감리, 우리로 따지면 이제 품질 관리 감리죠. 이런 감리도 6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그런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 기후공시안은 아까 그 인증 기준과 기관의 요건만을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인증 기준 요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없, 그 이제 적법한 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 건 동일한 요구사항인데, 미국은 특이하게 그 비용 없이, 그러니까 무료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첫 번째 적격성이죠. 그래서 전문 기준과 법규에 따라서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 외부 감사인, 그러니까 재무제표 감사인 수준의 독립성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그 국제적으로 인증 기준, 그러니까 ESG 인증 기준과 윤리 기준이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이고, 특히 이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감독기관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IOSCO가 이제 그 국제증권감독기구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위, 금감원 같은 기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이제 감독기관들 협의체인데, 보시면 이제 2021년 6월에 이 IOSCO 스테이트먼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인증 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인증 프로세스의 품질이라든지 뭐 그 기준이죠.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그 독립성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다양하다. 그러니까 폭과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하다. 그래서 이제 IWSB 이게 국제 이제 감사 인증 기준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 그 새로운 인증 기준을 뭐 하기 위한 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21년부터 이 새로운 그 ESG 초점을 맞춘 일관된 윤리 기준 또 그 인증 기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창 기준이 제정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던 2023년 3월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그 새로운 윤리 기준 그 인증 기준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인증 기준과 윤리 기준 제정의 강력한 추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 요구에 이제 부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IWSB, IESBA 이제 두 기관인데요. 이제 IASB는 이제 그 국제 감사 인증 기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증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승인은 2022년 9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2023년 8월에 새로운 ESG 인증 기준, 지속 가능성 인증 기준의 공개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ESBA는 이제 국제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022년 12월에 지속 가능성 인증 그리고 이제 비공인회계사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기준을 제정하기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윤리 기준도 함께 제정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2023년 안에 요 새로운 윤리 기준의 공개 초안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요 지금 국제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 두 기관이 뭐 공인회계사 단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잡한 뭐 지배기구를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두 기관 모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스코 같은 이런 이제 감독기관들의 강력한 감독을 받고 있어서 이 기준 자체는 반드시 이제 공익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도록 이 감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증 기준의 주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로 발표된 그 인증 기준 공개 초안의 그 정식 명칭은 국제 지속 가능성 인증 기준 5000번,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ISSA 5000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준의 제목은 지속 가능성 인증 업무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에 공개 초안이 발표가 됐고, 요 기준은 이제 뭐 아예 이제 맨 땅에서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보시면 이제 한 3가지 소스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과 적용 지침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널리 그 지속 가능성 인증에 적용되고 있었던 ISA 3000번 기준,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인증 기준인 ISA 3410번 기준,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적용 자료 같은 걸 이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국제 감사 기준,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쓰는 감사 기준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 인증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IWSB에서 발표를 했던 그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 EER 가이던스라는 곳에서도 이제 적용 지침들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그 적용 지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기준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기준은 그 앞서 말씀드린 IFRS S1과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입니다. 기본이 되는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증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IWSB에서는 이제 그 시급성, 기준 제정의 적시성 이런 걸 좀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인증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ISS 5000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뭐 주제별 기준, 예를 들면 온실가스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속 가능성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룹 정보라든지 뭐 추정 정보라든지 이런 그 특정한 뭐 인증 절차를 다룬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특정 주제를 다루는 이제 인증 기준은 향후에 이제 그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들어보고 이제 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금 발표한 ISSA 5000이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제 베이스라인, 글로벌 베이스라인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은 포괄적 기준, 이제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오버워칭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지속 가능성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그 이 인증 기준을 적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상관이 없다. 이게 주제가 뭐 환경인지 사회인지 지배구조인지 뭐 관계없이 다 적용을 할 수 있고, 보고 방법과도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는 지속 가능성 정보인지 아니면 뭐 별도 보고서로 따로 발행되는 지속 가능성 정보인지와 관계없이 이 기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준거 기준, 그러니까 뭐 공시 기준이죠. 어떤 공시 기준을 적용해서 정보를 작성했든지 관계없이 이제 이 기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IFRS S1, S2에 따른 정보인지, 뭐 ESRS에 따라서 작성한 정보인지 관계없이 다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보 이용자도 이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정보 이용자가 투자자이든지, 그러니까 투자자면 이제 단일 중요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단일 중요성을 기본으로 한 정보인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서 뭐 예를 들면 이중 중요성으로 작성한 정보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이 기준으로 다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증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보시면 이제 제한적 확신 업무, 합리적 확신 업무에 모두 적용을 할 수 있고, 단독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ISA 3000번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인증인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기준이 이제 인증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아무나 가서 인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이제 그 인증 업무의 기본 전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분류해서 개인과 법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개인, 그러니까 인증에 참여하는 업무 팀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직업 윤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수준이냐? 결국은 아까 국제 공영에서 윤리기준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국제 윤리기준, IASB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 국제 윤리기준을 준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국제 윤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품질 관리 의무가 있고, 품질 관리도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IASB에서 제정한 국제 품질 관리 기준서 1번 ISQM1을 지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이에 준하는 것이 뭐냐라고 기준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국제 윤리 기준이나 국제 품질 관리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련 요구 사항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다루면서 그 요구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이제 최소한 이에 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제 애매하죠. 이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ISSA 5000에서는 이제 각국의 규제기관이나 기준 제정기구에서 이런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준이 뭔지 정하거나, 그러니까 특정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갖추면 이게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인데요. 이제 인증을 할 때 사실 인증 팀은 딱 하나의 팀으로만 이제 인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 또는 다른 인증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기준에서는 이제 인증인 측 전문가와 타 인증인으로 이제 크게 구별을 하고, 인증인 측 전문가는 이제 외부 전문가, 내부 전문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플로우 차트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시면 내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 팀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팀원이라는 얘기는 인증인의 지시, 감독, 검토를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 기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증인 측 내부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업무 팀원이고요. 이거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팀원은 아니고 그 인증인이 자기 판단하에 이 외부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활용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객관성을 평가를 해서 이제 이게 만족되는 경우에만 활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이 업무의 성격과 목적, 범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전문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업무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면은 그 업무 자체가 이제 그 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한지도 평가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타 인증인인데요. 타 인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 감독, 검토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감독, 검토가 가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 팀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문 감사인이죠. 뭐 종속기업을 인증하는 그런 인증인도 이제 타 인증인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인증인을 기본적으로는 지시, 감독,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시, 감독,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업무 팀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업무 팀원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구되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도 모두 준수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시, 감독, 검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제 타 인증인의 업무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개정된 국제감사 기준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개정된 국제감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문 감사인은 모두 업무 팀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ISSA 5000은 일단 업무 팀원이 안 되는 상황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성 정보에 공급망 정보, 그러니까 우리 인증 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직 경계 밖에 있는 기업의 정보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인증하는 타 인증인을 지금
이 기업을 인증하는 인증인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시감도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타 인증인의 업무도 이제 활용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요구사항을 풀어준 거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SA 5000에 따른 인증은 기본적으로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무제표 감사나 검토와 그 방법론이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위험 기반 접근법을 하려면 이제 먼저 위험을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절차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기업과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해당 그 공시 기준, 보고 기준이 뭔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이해를 통해서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이 뭔지 이제까지 식별을 하면 되고, 합리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까지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ISSA 5000이 나오면서 좀 명확해진 부분이,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통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이제 불분명했는데, 이 기준에서는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합리적 확신 업무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합리적 확신 업무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내부 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이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구성 요소, 그러니까 통제 환경, 그리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이 2가지는 이제 다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위협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요 3가지 사항을 이제 이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활동이라는 게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통제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제들인데, 통제 활동의 이해는 제한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인지 판단하에 내가 이제 통제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조건부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합리적 확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증인이 뭔가 그 통제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해서 통제 위험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판단을 했던지, 아니면 뭔가 그 위험이 높아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꼭 그 통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 통제 활동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통제 활동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SSA 5000의 그 제정 향후 일정인데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의견 조회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회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마 2023년 9월 중에 이제 최종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종 승인을 18개월 정도 이제 그 이행 기간을 주게 돼서 아마 이제 시행은 2026년 3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IWSB는 조기 적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윤리기준 제정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윤리기준 제정 상황은 지금 뭐 공개 초안이 발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ISBA 보드의 9월달 아젠다 페이퍼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리기준 제정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 정보를 인증할 때 적용해야 되는 독립성 기준과 윤리 기준,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 활용입니다. 유저 오브 엑스펙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활용을 할 때 어떤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 2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젝트부터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독립성 기준,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정보를 인증할 때 지켜야 되는 윤리 기준,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정보를 보고할 때 지켜야 되는 윤리 기준,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독립성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독립성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ISB는 지속 가능성 인증과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새로운 섹션, 새로운 파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5에 지속 가능성 그 인증과 관련된 독립성 기준, 윤리 기준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 정보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이게 회계사이든 비공인회계사이든 다 이 파트 5에 있는 그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제 파트 5는 이제 여기 이제 기준에서는 뭐 일반 목적 보고책에 따라서 공시되는 정보를 인증할 때만 적용이 되고, 만약에 뭐 특정 목적으로 특정 이용자만 사용하는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좀 완화된 독립성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파트 5의 독립성 기준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인이 지켜야 되는 독립성 기준을 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공익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독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하는 사람은 재무제표 감사인과 거의 똑같은 독립성 요구사항을 지켜라. 사실은 다른 옵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공인회계사만 지킬 수 있는 독립성 기준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좀 뭐 공인회계사보다는 완화시켜준다든지 이제 이런 옵션도 있었는데 그런 걸 채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공인회계사도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감사 수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인증 관련 윤리 기준인데요. 이제 윤리 기준은 독립성 외에 뭐 이해상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준이고 윤리 기준도 마찬가지로 파트 5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공인회계사, 비공인회계사 모두 준수하도록. 그리고 특히 윤리 기준은 이제 그 아까 뭐 일반 목적, 특정 목적을 가리지 않고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을 하거나 그 지속 가능성 정보의 인증 클라이언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 모두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관련된 윤리 기준인데 보고 관련된 윤리 기준 그 중에 비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관련 윤리 기준은 별도로 제정하지 않기로 했고 그냥 다만 될 수 있으면 이 기준들을 이제 지키도록 권고하는 걸로 자발적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를 할 때 지켜야 될 윤리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리 기준도 있는데 이제 그 비공인회계사 그 파트가 있거든요.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을 보면은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보고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 현 기준에 있는 파트 2를 이제 준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활용인데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두 번째 분리를 보시면 결국은 외부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객관성을 평가를 해서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이 외부 전문가 업무를 활용하지 말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경우에만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윤리 기준에서는 이 외부 전문가의 적합성을 그 객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도록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요구해서 정보를 받도록 전문가가 소스가 아닌 정보는 클라이언트한테 요구해서 그 정보를 받도록 객관성 그 평가를 위한 정보를 다 입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입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합의해서 계약서에 이런 정보를 주세요라고 명기를 해서 그런 정보를 받은 다음에 객관성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증기준 그 윤리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증기준이나 윤리기준이 뭔가 그 ESG 인증의 품질 강화 나아가서는 그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 이런 거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윤리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윤리기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활용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이제 비공인회계사도 지킬 수 있는 윤리기준이 또 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증 기준에서도 각국의 뭐 규제기관이라든지 그 재정 기구에서 이제 그 윤리기준이나 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ESG 인증 품질을 강화하려면 결국은 이제 윤리기준, 품질관리 기준이 필수이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 이제 그 인증제도가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행 조건이 결국은 그 어떤 윤리기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될지 이걸 좀 정립하고 이미 또 기존에 여러 그 전문가들이 지키고 있는 윤리기준이나 품질관리 기준이 있다면 이런 기준들이 적합한지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업입니다. 이게 지속가능성 정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증인 혼자서 그냥 다 그 인증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전문가와 그 협업하거나 또 인증기관 간에 협업하는 게 이제 필수적인데요. 그건 보셨겠지만 이제 윤리 기준에서도 전문가 활용을 따로 떼어내서 이제 윤리 기준을 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인증 기준에서도 전문가라든지 타 인증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협업이 이제 분명히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고 그거를 위해서는 또 제도적으로 이 각 그 협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나 개인들의 어떤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통제입니다. 이제 첫 시간에 차경민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뢰성 제고는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기업 그 직접 정보를 작성하는 기업의 내부 통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말씀드렸지만 그 인증 기준 ISS 5000에서도 제한적 확진의 경우에도 이제 그 내부 통제를 보도록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불가피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